2026년 2월 23일 아침, 로스앤젤레스시는 압도적인 승리 후에 열광에 빠져 있어야 했습니다. 어젯밤 성지라 불리는 콜리슴 경기장에서 홈팀 LAFC는 디펜딩 챔피언인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3대 0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기록하며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축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커튼이 굳게 닫힌 LAFC 경영진의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분노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트리는 소리도 승리자의 밝은 미소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장 쪽에서 탁자를 내리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가의 아이패드가 나무 탁자 위로 강하게 던져졌고 화면에는 여전히 애플 TV 홈페이지와 미국 최대 스포츠지들의 메인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LAFC가 승리했고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요 헤드라인은 오직 패배자만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메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시 한번 관중 기록을 세우다, 혹은 엘풀가의 매력이 콜리슴의 7만 석을 가득 채우다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뻔뻔한 거짓말이 조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도시를 메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서커스 배경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길 때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언론들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서부 해안 원정에 대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모든 예측은 홈팀에게 비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LAFC가 인터 마이애미에 쏟아지는 엄청난 언론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MLS와 중계 파트너들이 콜리슴의 7만 좌석이 오직 엘풀가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가득 찼다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면서 심리적인 장벽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은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팀의 자부심은 값비싼 광고 계약 아래에 짓밟혔습니다. 중립적인 관객들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화려한 영광은 원정팀의 분홍색 유니폼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게끔 유도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자부심인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밀려났고 미국인들이 메시를 위해 미리 써내려간 연극 속의 조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종이 위의 마케팅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푸른 잔디 위에서의 의지와 마법 같은 발재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젯밤 미국 축구계의 질서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마이애미 수비진을 향해 쏟아지는 것엔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메시가 포위망 속에서 헤매며 67%라는 의미 없는 점유율만 기록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손흥민 선수는 모든 한계를 깨부수는 검은색과 금색의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37분경 콜리슴 경기장의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수 3명을 제치는 환상적인 드리블을 선보였고 엄청난 속도로 압박하여 데폴 선수의 실책을 유도해 공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릴 수 있도록 정밀한 패스를 배달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72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전광석화 같은 역습에 도화선이 되어 냉정하게 마무리 슛을 성공시키며 3대 0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배적인 경기력을 인정받아 8.1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메시는 6.9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쓸쓸히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기 전의 모든 의구심은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황제가 된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LAFC 회장은 왜 팀이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아이패드를 던질 정도로 분노했을까요? 그 답은 주요 언론들이 자행하고 있는 대규모 영광 가로채기에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던진 행동은 일시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자신의 영웅을 위해 정의를 지키려는 지도자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메시를 찬양하는 헤드라인 뒤에 손흥민 선수의 공헌을 지워버리려는 음모가 숨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는 품격과 한 문화의 부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손흥민 선수의 실제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어젯밤 콜리슴의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낸 수많은 팬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스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회장은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단 1초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해 즉각적으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수집되었습니다. LAFC의 마케팅 이사는 모든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할 티켓 판매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티켓 구매자의 85%가 전 세계에서 메시를 보기 위해 날아온 팬들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코리아타운과 남부 캘리포니아 아시아인 커뮤니티 지역의 우편 번호에서 티켓 예매 시스템을 휩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홍색 유니폼의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서울의 아들이 미국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론과 보안 카메라 영상은 적나라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언론은 관중들이 분홍색 옷을 입었다고 보도했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은 LAFC의 검은색과 금색,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붉은색이 어우러진 거대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분홍색 유니폼은 사실 경기장 한 구석에 모여있는 작은 점들에 불과했으며 전체 면적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 스포츠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이것이 메시 효과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상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서부 해안 상업적 매력은 이미 축구라는 종교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동료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아 골을 넣은 마르티네즈 선수는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관중석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선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공을 잡으면 도시 전체가 발밑에서 흔들리는 기분이며 메시는 전설이지만 이곳 콜리슴의 진정한 왕은 손흥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경기장을 지킨 한 오랜 팬은 감격에 젖어 손흥민 선수의 7번 유니폼 수만 장이 단 몇 시간 만에 매장에서 사라졌다고 전하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전사 정신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축구 경기 이상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가치와 언론이 만들어낸 환상 사이의 전쟁입니다. MLS와 애플 TV와 같은 파트너들은 전 세계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메시라는 이름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시아의 슈퍼스타가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압도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들의 마케팅 시나리오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신문 헤드라인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통계 수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는 땀과 용기,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광고 캠페인으로도 살 수 없는 부드러운 권력입니다. 어젯밤 콜리슴에서의 경기는 LAFC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역을 향해 던지는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경유지나 들러리가 아닙니다.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팬들의 행렬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LAFC는 새로운 질서를 공식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질주는 서부 해안에서 메시 시대의 마지막 환상을 휩쓸어 버렸고 경기장의 매 순간을 새로운 황제를 찬양하는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도시에서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축구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정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